실루리안 가설은 현재 인류 이전의 진보된 문명의 증거를 탐지하는 현대과학의 능력을 평가하는 실험입니다. 로체스터 대학의 천체 물리학자인 애덤 프랭크와 나사 고다드 학회의 책임자인 개빈 슈미트는 현대 인류보다 진보된 초고대 문명을 지질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실루리안 가설이라는 용어는 SF TV 드라마인 닥터 후 시리즈들 중 1970년대 에피소드에 등장한 진화된 파충류 종족 실루리안에서 영감을 받았고, 애덤과 개빈 두 과학자들이 2018년 4월에 발표한 연구 논문 제목입니다. 닥터 후에서 이들 실루리안 종족은 호모렙틸리아로 불리고 자칭해서 지구 파충류입니다. 지구 토종 파충류 여성과의 인터뷰를 기록했다는 라설타 인터뷰는 닥터 후에 등장하는 이들 실루리안들의 역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실루리안들은 공룡에서 진화하여 첨단 문명을 이룬 종족이고, 공룡 시대 당시 전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6천만 년 전 소행성이 지구로 접근하자 멸망을 피하기 위해 종족 전체가 지하에서 동면에 들어가며 지상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이들은 지구가 호모사피엔스의 지배체제에 들어갔을 무렵 지하세계의 동면에서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고, 현대 지구에서 모두가 다 깨어나게 됩니다. 현대 인류는 고대 문명에 관해 이야기할 때 땅을 파다 발견되는 유물이나 폐허를 생각합니다. 수천 년 전 존재했던 문명은 이런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년 혹은 수억 년 전 문명의 증거는 오파치로 알려진 것들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남아있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프랭크와 슈미트는 인공물과 같은 초고대 문명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퇴적물의 동위원소 비율과 같은 간접적인 증거를 찾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과거 문명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로 지하 깊숙한 곳이나 해저에 묻혀있는 플라스틱 및 핵표기 잔류물 등을 예로 들지만, 초고대 문명이 현대 인류처럼 플라스틱이나 핵을 사용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초고대 문명은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의 인공물을 남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소들에서는 침식과 지각 활동으로 인해 수차례 과거가 지워진 지구보다 흔적을 찾기가 쉬울 것입니다. 2017년의 발견으로 현대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35만 년 전에 출현해서 현재까지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수천 년 전에야 겨우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35만 년 동안 지구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던 걸까요? 우리는 화석 기록을 통해 5억 년 전부터 지구상에 갑자기 복잡한 생명체가 나타났음을 보았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자들이 듣기에는 황당하게 들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먼 과거의 현재의 인류보다도 훨씬 진보되고 행성 간 여행을 하던 존재가 지구에 도착해 지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각종 동식물의 유전자를 다른 행성에서 가져와 실험했을 가능성이 있는가요? 그리고 이런 지적 존재들이 전지구적이 아닌 지구의 특정 지역에서 그들의 기지나 국제적인 문명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두 과학자의 연구는 일반인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봤던 것으로, 닥터 후에서 현대 인류가 모르고 있던 초고대 문명 파충류 종족을 만나게 되면서 인류가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실루리안 가설의 탄생 배경입니다. 두 과학자들이 간과하고 있거나 또는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들 초고대 문명자들이 고대 지구에서 우리 호모사피엔스처럼 오랜 시간 동안 단계적으로 문명과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다른 태양계에서 고도로 발달한 상태로 테라포밍을 위해 지구에 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지하 깊은 곳, 해저 깊은 곳을 뒤지면 분명히 무언가는 나올 것이고, 실제로도 초고대 문명의 흔적으로 보이는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 현재 인류가 핵전쟁 또는 대륙의 침강과 융기를 동반하는 천지개벽의 자전축 이동으로 갑자기 멸종될 경우에는 수백만 년 후에 고고학자들은 현재 인류의 화석조차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늘날 고속도로, 철도, 교량, 초고층 빌딩, 거대 도시, 댐 등 현대 산업 문명이 건설한 작품들은 우리 눈앞에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보는 지구 행성의 표면은 밤에 전깃불로 빛나고, 낮에는 기하학적 패턴으로 덮인 광대한 경작지를 보여주며 호모사피엔스가 명실공히 지구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질적인 변동이 일어나면
이 모든 것들의 파괴와 해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며 지구 나이 45억 년 동안 호모사피엔스가 번성한 시기는 찰나간에 불과합니다. 지구의 지각 및 주로 탄광과 광물의 광산에서는 시대와 일치하지 않는 무수한 인공물들이 발견되었고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것들은 오파츠라고 불립니다. 오파츠는 제1종 오파츠와 제2종 오파츠로 구분짓습니다. 제1종은 10만 년 전 이상의 것들을 말하고 제2종은 10만 년 아래로 몇천 년 전까지의 것들을 말합니다. 고고학, 인류학, 지질학 등의 학자들이 골머리를 앓으면서 주목하는 것은 제1종 오파츠입니다. 이들 오파츠는 진화론과 창조론까지 모두 무시해버리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들 중에는 가짜 또는 판정이 잘못된 오파츠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중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것은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28억 년 되었다는 금속 고체들입니다. 이들 금속 고체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아직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룡들의 발자국과 같이 찍혀있는 인간들의 발자국 또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제1종 오파츠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최근 발견된 곳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초고대 문명들의 흔적을 일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리 형태의 수중 구조물은 1994년 4월 9일 미국 휴스턴에서 발사된 우주 왕복선 인디버호가 인도양을 정밀 촬영 중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서사시 발미키의 라마야나에서 라마의 다리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다리를 구성하는 암석을 테스트한 결과 이것은 170만 년 전부터 물 속에 있던 것으로 밝혀졌고 다리의 길이는 45km입니다. 사진은 스리랑카 상공에서 바라본 아담의 다리 모습으로 육안으로도 뚜렷하게 인도 남부와 스리랑카가 연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전설에 따르면 라마 왕자가 스리랑카에 납치된 왕비를 구하기 위해 이 다리를 놓기로 하고 원숭이 군단을 동원해 돌로 바다를 메꾸어서 5일 만에 다리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금속 튜브들이 1885년에 프랑스의 백악기 암석 속에서 발견되었고 1968년에 과학자들이 이것들을 분석합니다. 금속 튜브는 금속을 성형하는 방법을 아는 지적인 존재가 만든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것이 백악기 지층에서 발견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밀 조사를 위해 캉노르망디 대학교로 보내졌으나 그곳에서 누군가에 의해 감춰지므로 사진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공룡시대 훨씬 이전에 찍힌 현대 인류가 신은 것과 대동소이한 신발 자국 화석이 미국 네바다주의 퍼싱 카운티 피셔 캐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1912년 엔지니어이자 아마추어 지질학자인 존 레이드가 풍화작용으로 깨지고 있던 바위 더미 사이에서 발견했고 록펠러 연구소에서 현미경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것은 실제로 인간의 신발 뒤꿈치였으며 신발을 접합한 실이 꼬임 또한 명확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미세한 황화수은 결정이 포함되었고 이 화석이 고대에 생성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현 시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진흙 바닥을 걷지 않았던 이상 이 신발 화석은 유인원에서 진화했다는 현 인류의 것이 아닙니다. 2008년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시에 있는 탄광에서 흥미로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박힌 사암의 특성상 손상을 가하지 않게 잘라낼 수 없었기 때문에 바퀴처럼 보이는 신비한 유물은 탄광 내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광부들은 지표로부터 900m 깊이에서 터널을 만드는 작업 중 방금 뚫린 사암으로 이루어진 터널 위에 바퀴로 보이는 것이 박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광부들이 다급하게 지상의 사무실로 무전 보고를 하자 부국장이 탄광석으로 내려와 이 특이한 바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부국장은 광산 감독관에게 보고했고 감독관은 현지 언론사에 제보를 합니다. 이 오파츠는 터널을 지탱하는 사암 천장 구조에 박혀 있어서 분리하거나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 탄광은 로스토프 광산으로 불리고 화석화된 바퀴가 발견된 지층은 3억 6천만 년에서 3억 년 사이에 형성된 석탄기 암석입니다. 공식적으로 미술의 그아 일크비르로 알려진 선사시대 바퀴 자국은 몰타의 딩니 클리프스 근처 시기에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심지어 북미에서도 석화된 바퀴 달린 차량의 흔적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청동기 시대가 시작될 무렵 BC 2000년경에 몰타로 이주한 시칠리아 정착민들이 바퀴 자국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바퀴 자국이 굳어 석화된 시기가 무려 중기 마이오세 시기인 1200만 년에서 1400만 년 전이란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퀴 달린 차량으로 인해 남겨진 것이 아니라면 당시 지구상에서 이런 형태의 흔적을 남길 생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파츠 고고학계의 전문가인 알렉산더 박사는 화석화된 바퀴 자국을 측정했고 바퀴의 지름은 22.86cm, 깊이 60cm 그리고 원시 수레 같은 것이 아니라 짐을 싣고 무게가 상당히 나갔던 추진 동력을 가진 차량이라고 추정합니다. 1968년 여름 삼엽중 화석을 찾고 있던 윌리엄 마이스터는 유타주 델타에서 서쪽으로 43마일 떨어진 곳에서 삼엽중 화석을 밟은 인간의 신발 자국 화석을 발견합니다. 삼엽중은 지금으로부터 5억 4천만 년 전에 나타나 2억 5천만 년 전인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때 멸종했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발견을 검증하기 위해 유타 대학의 멜빈 쿡 교수에게 화석을 가져갔고 연대 분석으로 5억 년이 넘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석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많은 테스트가 진행되었고 진짜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화석을 두고 1973년 3월 1일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는 개거품을 입에 문 창조론자들과 진화론자들 간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윌리엄은 한 지질학자로부터 화석값으로 25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지질학자로서의 인생 경력 자체가 걸려있는 안건이라 화석을 사들여 폐기 처분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진화론 학자들과 지질학계에서는 이 화석이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것은 현재까지 변함이 없습니다.